지난해 충격적인 사기 행각으로 온 국민을 분노케 한 이 인간 먼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현희 씨와 공모한 게 맞습니까? 아니면 혼자 범행 계획 세우신 거예요? 피해자분들께 죄송합니다. 펜싱협회 후원은 남현희 씨가 제안한 겁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남 씨가 지금 본인 거짓말하고 계시다는데 이에 대해서 입장 있으실까요? 자, 전청조의 모습이 다 이제는 뭐 이름이 뭐 외우고 싶잖아. 다 저절로 외워지셨을 거예요. 그런데 두 눈을 질끈 감고 있는 모습도 보셨지만 지금은 이제 구속 수감됐어요. 그런데 제목을 보니까 허주연 변호사님 책을 쓰고 싶다. 이것도 뭐 무슨 대관절 이런 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뭐 본인의 범죄 스토리를 쓰겠다는 건지 도대체 뭘 위한 책을 쓰겠다는 건지 좀 의문입니다. 이게 언제 나온 얘기냐면요. 어제 오전 열린 전청주시 사기 혐의 30억대 사기 혐의를 지금 받고 있잖아요. 이 4차 공판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전 씨 측 변호인이 피고인 신문을 한 상황으로 보여요. 네. 어떻게 물었냐면 아직은 돈이 없어서 변제를 하기가 어렵지만 그래도 여전히 나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있기 때문에 옥중에서 책을 쓰고 이 책이 판매가 되면 그 판매 대금으로라도 이 형을 사는 도중에라도 피해 배상하고 싶다는 의사를 비친 적이 있냐 이렇게 변호인이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아마 전 씨 측 변호인이 물어본 질문이기 때문에 두 사람 사이에 사전 교감이 있는 계획된 질문이었을 겁니다. 이걸 왜 이런 얘기를 굳이 재판정에서 했느냐. 네. 사기 범죄 같은 경우에는요. 피해 회복이 형량을 낮추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대표적인 범죄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피해가 회복이 많이 됐다라고 하면 형량이 굉장히 낮아질 수 있는 범죄거든요. 네. 아마 그런 의사를 드러내면서 형량을 낮추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런 대화를 주고받은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만약에 그런 거라면요. 이거야말로 다른 사람이 물어본 것도 아니에요. 전청조가 선임한 변호인이 법정에서 전청조한테 물어보니까 쉽게 말해 이게 뭐예요? 그냥 둘이 짜고 치고 질문 주고받고 만약에 형량을 낮추고자 하는 그 마음이 사실이라면 이거 비양심이잖아요, 진짜. 비양심적이죠. 네. 저는 이 말도 더이가 아직 나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 관심이란 누구 게 뭡니까? 마음대로? 그러니까요. 아니 사람들이 지금 전청조에서 비난의 관심을 갖고 있고 정말 저러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이용해가지고 책을 팔아가지고 돈을 벌어서 갚겠다고요? 이게 지금 제대로 되는 얘기입니까? 아니 저는 본인에 대해서 사람들이 피해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네. 보니까요. 온라인 부업 세미나 강연들을 통해서 알게 된 수험생들 지인들에게 접근해가지고 네. 총 27명의 피해자들이 약 30억 원이 넘는 돈을 뜯어낸 혐의예요. 세상에. 그러면 열심히 일을 해서 갚을 생각을 해야지. 자기가 유명하니까 그 유명세를 이용해 책을 쓰겠다고요? 이게 뭐 하는 행동입니까 대체? 네. 아니 그러면요. 본인이 뭐 어떤 책을 내용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 책을 통해서 본인이 쓰게 되면 본인에 대해서 긍정적인 얘기를 좀 쓰지 않겠어요? 아하. 변명 쓰지 않겠어요? 미화시키겠죠 또. 그런 부분이 있을 수 네. 있겠죠. 그러면 그 책이 나왔을 때 그 네. 피해자들은 2중, 3중으로 또 피해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런 거 맞아요. 아닙니까? 네. 제발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해서 돈 벌어서 갚을 생각을 하세요. 네. 옥중에서 책을 써가지고 그거 팔아서 돈 벌어가지고 갚겠다고 하는 생각 자체가 네. 저는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더 상처를 주는 말이다. 그런 생각이 드니까 땀 흘려서 나와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갚을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전청주란 인간이요. 사기 행각을 벌이던 당시에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허무맹랑한 얘기도 하고 다녔대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현재 IT를 해외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매일마다 새벽에 준비팀을 해요. 직원들과. 나는 엔비디아를 안다. 엔비디아? 네, 저 엔비디아 대주주입니다. 이렇게. 본인이 이제 파라다이스 호텔에 보내자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 재벌 3세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경영권 물려받았다고. 해병대를 갔다 왔다 했었거든요. 심지어 단연을 갔다 왔다 했어요. 자기가 쌍둥이 여동생이 있는데 이름이 전창조다. 걔가 자기를 사칭하고 다닌다. 이제는 뭐 웃기지도 않잖아요. 막 짜증이 막 밀려오는데 그런데 보세요. 거짓말 사기 행각이 양파처럼 까도 또 나오는데 혹시 우리가 또 모르고 있는 게 더 있을까요? 안진영 기자님. 일단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전청조가 과거 자기의 사기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유명인들과의 거짓 친분을 이용했다는 주장은 계속 나오고 있죠. 아하. 일단 앞선 주장들 다시 한번 살펴보면 네. 일단 남현 씨와의 첫 만남에 대해서 처음 일론 머스크와 펜싱 대결을 벌이기 위해서 남현 씨에게 펜싱을 배우고 싶다 이런 얘기했던 거 다들 기억하실 네네.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동안 이제 펜싱 아카데미 학부모들에게 오은영 박사를 언급하면서 1인당 수억 원에 달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안했다는 증언도 있고 삼성 이재용 회장과 미팅이 있어서 만나러 간다. 신라호텔 이분인 사장과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라는 거짓말을 술술 해왔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재판 과정에서 또 하나의 황당한 거짓말이 밝혀졌는데 뭔데요? 전청조가 남현희 씨 조카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정말 이름 첫자만 되면 누구나 알만한 유명 가수가 있는데 네. 이 여가수에게 폐를 끼칠까 봐 그 이름은 될 수는 없지만 네. 그 여가수와 동거까지 한 사이다. 그 가수가 살고 있는 아파트로 이사 가려고 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더 나아가 그 집이 300억 원대라는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진짜 대박입니다. 진짜 안지용 기자님 설명처럼요. 그 여가수분 이름은 오히려 피해가 갈까 봐 저희가 말하진 않겠지만 너무 빵당했어요. 그런데 이거 최명기 원장님 전청조의 이런 지금 정신 상태를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우리가 완전히 현실 검증력이 없으면 망상이라고 하는데요. 망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본인이 그게 진짜가 아니라는 거는 알고 있었다고 생각하고 네. 혹시 나중에 망상이라고 할까 봐 걱정입니다. 아하. 그런 자기는 본인이 어떤 정상적이 아닌 상태에서 범죄에 저질렀다고 더 빠져나가려고 할 테니까요. 그런데 망상은 아니지만 마치 본인이 저런 것처럼 영어로는 as if라고 하는데요. 네. 마치 그거인 것처럼 저게 실현이 된 것처럼 어떤 그런 굉장히 고양된 기분에 도취된 건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하. 어쨌든 지금 전청조라는 인간은 아직도 정신 못 차린 거예요. 자기가 뭘 유명해. 착각하고 이게 유명해요? 지금 하도 엄청난 짓을 저질러 사람들이 그냥 지금 사회적으로 관심 갖는 거지 그게 유명하다는 착각하고 있어요? 무슨 놈의 책을 써요? 제대로 반성이 나고 재판이나 성실히 받기를 기대를 해볼게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